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일제에 의한 근대 철강산업 이식과 관련하여 주로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이 유아기의 일본 철강산업에 철광석 원료를 제공하는 기지가 되었던 것과 동시에 일본 철강산업이 생산한 제품의 소비 시장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고한 대로 1910년대 후반 일본 민간 재벌 미쓰비시의 황해도 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917년 건설이 시작된 겸이포 제철소입니다. 겸이포 제철소는 한반도에 건설된 최초의 근대식 제철소이고 일본으로부터 이식된 한국 근대 철강 산업의 시작도 여기서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식민성이 강하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미쓰비시 재벌의 겸이포 제철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우선 1917년이라는 시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식민지 조선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식량난 회수를 위해 농업 중심의 경제정책 속에서 미국 증산에 열을 올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일제가 한반도의 공업화에 정책적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이른바 식민지 공업화라고 불리는 193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산업화의 근간이 되는 제철소 건설은 일제가 식민지 공업화를 시작할 생각도 없던 1917년 시점에 갑자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쓰비시 재벌이 1917년의 시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경공업도 아닌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거대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조선 경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말씀드리면 주요한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강좌의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철강산업이 갖는 산업적 특성 중 하나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규모로 원료를 소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원료산지 인근에 제철소를 건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철강산업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은 부피와 무게가 나가는 원료인데 이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제철소의 입지는 철광석이나 연료석탄의 산지 혹은 교통의 요지에 건설됩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황해도에는 재령, 은율 등 양질의 철광석이 채굴되는 철광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영 야타 제철소의 원료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 차원의 황해도 철광산 개발도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쓰비시가 아직 근대공업화의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식민지 조선에 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에는 원료 조달의 용이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가 조선의 철광산 개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러일 전쟁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쓰비시 재벌의 본사격인 미쓰비시 합자회사 산하 광산부가 그 주체였으며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합한 직후인 1911년부터 황해도 철광석 산지 일원에 광구를 매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12년부터는 매수한 철광산에 대한 본격적인 시추, 탐광 작업에 착수하였고 조선총독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미쓰비시의 철광산 매수는 1910년대 전반기까지 지속되었고 황해도, 재령, 항주, 겸이포 그리고 평안남도 중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시추 탐광을 통해 고품위의 철광석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쓰비시는 제철소 조업에 필요한 철광석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료 철광석 조달 기반이 완성된 것은 1916년경입니다. 1917년 제철소 건설을 본격화하기 1년 전에 이릅니다. 두 번째 배경은
미쓰비시 재벌 내에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재벌은 일본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급속하게 성장하여 재벌의 반열에 오른 전형적인 정경유착형 재벌입니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가 근대 산업화를 위해 추진한 다양한 관영 사업들을 불화받아 성장의 토대로 삼았고, 주력 사업은 조선업, 광업, 금융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미쓰비시 재벌의 핵심 사업체인 조선업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정부가 경영하던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시작합니다.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한반도를 세력권 안에 넣은 일본은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시작하는데, 일본 재벌들 역시 정부의 보호 장려책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자본 진출을 꾀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미쓰비시는 광산, 특히 철광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 광업 자체가 미쓰비시 재벌의 주력 사업이었고, 다음으로 또 다른 주력 사업인 조선업에서 원료인 선박용 철강제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제철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철광석이 있는 산지에 제철소를 건립하는 것은 주력 사업인 조선업의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으로 서구로부터 철강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과 또 전쟁 특수로 인한 호황으로 선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은 미쓰비시 재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철강제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1917년이라는 아직 농업경제가 주력이었던 식민지 조선에 미쓰비시가 제철소를 건립하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쓰비시 중공업의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제의 안정적 공급은 기존 선철을 생산하는 제선시설로서 고로만 설치하려고 한 것에서 계획을 바꿔 제강용 평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아변 설비까지 구축하여 강제까지 생산하는 일관 제철소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제철소가 가동된 이후 생산된 철강제는 모두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하는 선박용 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듯 미쓰비시 재벌의 제철소 건설의 설립 배경을 보면 겸이포 제철소 건설은 식민지 조선 경제와는 그다지 상관없이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본 민간 재벌이 정부의 후원 속에 산하 주력 사업인 조선업의 안정적 원료 조달이라는 자체적 필요성에 의해 건설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진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이포 제철소는 어쨌든 한반도에 최초로 세워지는 근대식 제철소였고, 더욱이 제선, 제강, 아변의 공정을 모두 갖춘 일관 제철소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황해제철소라는 이름으로 가동되고 있는 북한의 주력 제철소의 기원이 되는 제철소이므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건설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쓰비시가 겸이포 제철소 건설을 본격화한 것은 1915년부터입니다. 본사인 미쓰비시 합자회사 산하에 임시 제철소 건설부를 설치하고 주요 설비인 고로건설 등 필요한 기계 설비를 독일에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독일로부터의 설비 구입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설비 발주처를 미국으로 바꿔야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건설공사도 지연되었습니다. 주문한 기계 설비 및 관련 기자재가 미국으로부터 황해도 건설 현장에 도착한 것은 1916년 가을이 되어서였고, 그제서야 본격적인 건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917년에는 겸이포 제철소의 건설과 경영 주체로서 미쓰비시 제철 주식회사가 미쓰비시 재벌 계열 자회사로 독립 출범하였습니다. 자본금은 3천만 엔이었습니다.
겸이포 제철소의 시작을 1917년으로 잡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겸이포 제철소의 정식 명칭은 미쓰비시 제철 주식회사 겸이포 제철소가 됩니다. 1918년 마침내 겸이포 제철소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고로 설비의 건설이 완성되어 철광석을 녹여 선철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로는 150톤급 2기를 건설하였습니다. 여기서 150톤급이라는 것은 하루 최대 생산 능력을 의미합니다. 제1고로로는 1918년 6월 가동을 시작했고 제2고로는 그 2달 뒤인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50톤급 2개 고로가 연간 생산하는 선철은 10만 톤이었습니다. 2개의 고로에서 생산되는 선철을 원료로 강제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공사는 1917년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요 설비 내역은 우선 선철을 원료로 하여 강철을 만드는 평로제강 건설과 이렇게 생산된 강철 덩어리를 강괴라고 부릅니다만 이것을 분괴, 압연하여 원하는 철강제로 만드는 분괴 압연 설비입니다. 평로는 50톤급 2기를 건설하여 연간 6만 톤의 강계를 생산하고 분괴 압연 설비는 연간 대형 강제와 두꺼운 강철판을 의미하는 후판을 4만 3천 톤 생산하는 규모였습니다. 모두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선박 건조에 들어가는 강제이고 특히 이 전원소가 건조하는 군용 함정에 우선 배정되었습니다. 관련 공사는 1919년 완성되었습니다. 선철을 생산하는 고로 설비는 미국에서 수입했지만 평로와 분괴압연 설비는 미쓰비시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겸이포 제철소로부터 철강제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제작을 담당하였습니다. 겸이포 제철소의 평로 제1호기는 3월, 제2호기는 4월, 분괴압연 설비는 6월에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겸이포 제철소는 제선, 제강, 압연에 이르는 일관제철소로서의 보유설비 전부가 완전 가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쓰비시가 한국의 철광산에 관심을 가진 1904년부터로 보면 15년 만이고 제철소 건설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철광산 매입에 나섰던 1911년부터로 보면 8년 만의 일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제선 설비가 도착하여 본격 고로 건설 공사에 들어간 1916년부터는 3년, 미쓰비시 재벌 본사에서 분리되어 정식 자회사로 미쓰비시 제철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미쓰비시 제철 주식회사 겸이포 제철소가 출범한 1917년부터로는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919년은 독립을 갈망하는 거국적 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난 뜻깊은 해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선철 생산 기준으로 연간 10만 톤 규모의 근대식 일관제철소가 최초로 설립된 해입니다. 비록 일본이 주도한 것이고 식민지 조선 경제와 크게 관련이 없이 세워진 제철소입니다만 한국 근대 철강 산업의 시작입니다. 역사적 의미를 따진다면 앞의 내용은 식민성과 관련해서 뒤의 내용은 근대성과 관련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은 1918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겸이포 제철소의 이후 운영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규정할 수 있는 식민지에 건설된 제철소의 성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